여러분, 연금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소득 크레바스라고도 하죠. 60세 전후에 은퇴한 후 65세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라면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은퇴 후 찾아오는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죠. 월급은 끊겼는데 국민연금은 나오지 않고 생활비는 기존과 비슷하게 계속 나가는 구간입니다. 이 5년을 잘 넘기고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에는 훨씬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5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생활비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60세에 은퇴한 후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연금 보릿고개를 잘 넘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복잡한 투자 이야기는 아니고요. 은퇴 직후 5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찬찬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해야 할 것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소득 공백기 동안 필요한 자금을 각자 상황에 맞춰 계산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자금을 계산할 때 은퇴 후 전체 기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앞서 은퇴 후 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 자금을 따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예상 은퇴 시기를 생각해보고 국민연금 개시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매달 얼마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하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공백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노후 생활비는 현재 가치로 최소 월 216만원 정도이고 적정 수준은 월 298만원 정도입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소비 패턴이 다르겠지만 대략 이 두 금액의 평균치를 적용하면 월 260만원 정도인데요. 월 260만원씩 5년, 즉 60개월을 계산해보면 총 1억 5,6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수치를 계산해보면 막연한 불안을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꿀 수 있죠.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50대 중후반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이라면 예상 퇴직금, 예금, 주식계좌, 연금계좌 등 내 금융자산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금저축, IRP 같은 개인연금을 준비해 다리 역할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소득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은 65세 이후로도 국민연금을 보완해주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다 빼서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개인연금 수령을 시작하되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고려해 65세 이후로도 필요한 자금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예금, 주식, ISA 등 다른 계좌에서 채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급여가 좀 적더라도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자금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 연금저축, IRP, ISA, 그리고 은퇴 후 소득 등을 조합해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은퇴 후 소득은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다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전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급여일 수 있지만 월 50만원, 100만원만 벌어도 연금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월 10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1년에 1200만원이고 5년이면 6천만원입니다. 이 금액만큼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덜 꺼내 써도 되는 것이죠. 은퇴 후 소득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노후자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더 좋은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4050 세대라면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두거나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거나 온라인 컨텐츠 등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후로 갑자기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넷째,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물론 요즘은 50대, 60대도 워낙 건강하고 젊어 보여 무슨 건강 타령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도 있을 때 지켜야 하고
체력도 키울 수 있을 때 최대한 키워야 합니다. 건강에 자신 있다며 별 신경 쓰지 않다가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자칫 무거운 병이라도 오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든 운동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40대 초중반이라면 나름 건강에 자신도 있고 사회생활이 바빠 운동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건 없지만 좀 더 일찍 시작하면 근육이나 체력을 키우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팔굽혀펴기나 스쿼트라도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대로 연금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면 안 됩니다. 퇴직 후 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퇴직금을 받자마자 크게 써버리는 일입니다. 대출을 한 번에 갚거나 자녀에게 큰 돈을 지원하거나 소비를 크게 늘리거나 누군가의 권유로 몰빵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대출을 줄이는 것이나 가족을 돕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다 쓰고 나면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활이 되는지를 스스로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돈을 쓰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쓰는 돈이 아니라 잘 분배해서 은퇴 후 월급으로 바꿔야 할 돈입니다. 둘째, 고수익 투자로 5년 공백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퇴 후에 손실을 입으면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시기에 한 방에 크게 불려보자는 생각으로 모아둔 돈을 고위험 상품에 몰아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 펀드, ETF, 부동산, 사모상품 등 무엇이든 수익률이 높아 보이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한 퇴직금 같은 경우는 다시 벌기 어려운 돈이죠. 젊을 때 투자 손실은 어떻게든 다시 벌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은퇴 직후에 큰 손실은 노후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은 불려야 할 돈이라기보다 지켜야 할 돈에 가깝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퇴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카페나 식당,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다거나 이전에 하던 일과 연관된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준비 없이 창업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창업은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수익은 바로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퇴직금을 비롯한 모아둔 돈을 모두 잃을 수 있죠. 은퇴 후 일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큰 돈을 걸고 무리하게 창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창업에 꼭 뜻이 있다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작게 테스트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지 수익이 날 만한 사업인지 확인한 뒤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녀 지원으로 내 노후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취업 준비, 결혼, 전세자금 등 자녀에게 돈이 필요한 순간은 은퇴 시기와 맞물려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까지 무너뜨리면서 돕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내 노후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그 부담이 다시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담은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자녀를 도울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득 공백기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비와 약간의 비상금만큼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도움이 일회성인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약 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서운하더라도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기준 없이 감정적으로 큰 돈을 지출해버리면 연금 보릿고개는 물론 노후 생활 전반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은퇴 전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됩니다. 은퇴 자금 설계에 있어 들어올 돈만큼 중요한 것이 나가는 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외식, 여행, 모임, 자동차, 의류 등에 쓰는 돈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처럼 돈을 쓰면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특히 과시적 소비와 체면 소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품이나 고급 자동차가 없어도 노후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 생활은 삶의 만족도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횟수나 지출 규모는 얼마든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무조건 많이 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는 쓰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과감히 줄이는 것. 이것이 은퇴 후 소비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전후의 은퇴에서 65세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겪게 될 연금 보릿고개를 잘 넘기기 위해 해야 할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내 예상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몇 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고 그 기간 동안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 같은 개인연금을 준비해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소득 다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할 때 운동하고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5가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면 안 됩니다. 둘째, 한 방을 노리고 고수익 투자에 몰빵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큰 돈을 걸고 창업해서도 안 됩니다. 넷째, 자녀를 돕는다는 이유로 내 노후 자금까지 모두 내어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은퇴 전 소비 습관, 특히 과시적 소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나눠 쓸지, 어떤 소득을 만들지, 어떤 지출을 줄일지, 그리고 건강을 어떻게 지킬지까지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은퇴 예상 시점을 생각해 보시고 소득 공백기 동안 내 생활 기준으로 얼마가 필요할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숫자가 확인되면 저절로 대략적인 계획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들을 천천히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나가면 됩니다. 연금 보릿고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5년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월급이 끝나는 시점일 수 있지만 인생이 끝나는 시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내 삶을 더욱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인생 후반전의 시작이죠. 준비된 후반전이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후반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